분명히 확신을 줬다고 말한 사람이 정작 그 상대 앞에서 이순희는 영수야 라고 언급합니다. 말은 A인데 표정과 시선은 B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흔들림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판이 바뀌게 되는 무의식적인 전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속는 순간은 말이 아니라 확신을 줬다고 믿는 순간이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는 솔로 30기 영자의 행동을 분석하겠습니다. 왜 사람은 확신을 받는 순간 오히려 흔들리고 자신에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다시 끌리는가, 그 구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자의 장면들 하나씩 따라가며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 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취미가 낚시라고 했던 우리 영자. 근데 그 낚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영자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우리는 이번 사화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영수는 데이트 상대 선택을 순자를 했을 때 계속해서 힐끗힐끗 보고 있는 영자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제작진도 잘 짚었죠. 또 재밌는 게 있다면요. 순간 영수가 자신에게 오지 않고 옆에 있는 순자를 택했을 때 순간 입술에 힘이 빡 들어가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영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제 힘이 빡 들어가고요. 기분이 좋을 때는 혹은 일반적인 감정 상태일 때는 지금처럼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왼쪽 삐뚤기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영수와 호박 대화하는 장면에서 영자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좀 별로이거나 애매모호할 때는 이렇게 입이 왼쪽으로 틀어집니다. 반대로 이건 영식과 데이트하는 장면인데 기분이 빵 터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이제 이거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거나 아니면 역으로 오른쪽으로 삐뚤어지는 경향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입의 모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영자의 기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오른쪽 삐뚤인데요. 자,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3화 초반부에 여자들끼리 떡볶이를 이제 까먹으면서 얘기했을 때 에이 뭐 영호님하고 뭐 영수님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뭐 한 살 차이면 뭐 어때요? 라고 대화 내용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죠. 영호와 영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삐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등 이게 영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분이 바로 누구다? 오른쪽 삐뚤이와 왼쪽 삐뚤이로 감정을 표현했던 25기 미경님을 제가 꼭 예시로 들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입이 삐뚤어진 영자의 모습을 통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영자의 행각이 이제는 좀 쎄한다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언제라고 그때가 생각하십니까? 바로 역설적이게도요. 영식이 자신을 선택하고 나서 영자는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영식이 이제 딱 앞에 서거든요. 근데 영식을 보는 것이 아닌 요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게 영식을 보려면 요렇게가 눈이 돌아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영신님,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신님을 봤을 때 영자의 눈빛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자신 옆에 서려고 하는 영식을 바라봤을 때 눈빛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영자는 고개가 더 돌아가요. 여기서부터는 영식 뒤에 있는 누군가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눈이 점점 돌아가고 완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옆에 있는 영식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선이 이제 완전히 돌아가게 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영수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살짝 영자가 영식보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에 보여드렸던 요 동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수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영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영자 이거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식에게는 뭐 확신을 받았네. 설레네 뭐네 너더러 대놓고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왜 영수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죠라고 의아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영자는 저번 화 때 인터뷰 장면에서 뭐 영수를 더 안 알아봐도 될 것 같다 이래놓고는 영식이 있는 자리에서 거실에서 대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도 인터뷰 때 영식님은 저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근데 아직 하면서 흐흐 하고 대놓고 웃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대놓고 보면서 영식의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 놀리나 장난하나. 자, 아무리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해도 영자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영자의 이런 말을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상철의 표정이 확 달라지거든요. 제가 상철이라도 이건 좀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뭔가 못마땅한 듯이 영자를 보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상철이 제가 봤을 때는 내향적인 듯 하지만 외향적이고 사람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철이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영자로 이런 식으로 크 하면서 영식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라고 보긴 해요. 빌런 발언이죠, 이거는. 자, 대표적으로 나는 솔로
이전기스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당시에 욕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전기스 때 우리 나는 솔로 29기 옥순이 거실에서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영수한테 5대4 드립을 딱 쳐서 우리 영수가 표정이 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수가 폭주를 해서 순자한테 알아보려고 했다가 우리 야무진 순자가 옥순한테 집중하시다! 라고 이제 한마디 해가지고 다시 영수도 마음을 고쳐먹고 옥순에게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옥순, 이 영자 행동이 비슷합니다. 네, 잘 보니까 우리 29기 옥순, 여러 명에게 여지를 주었던 그분과 지금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상철이라고 하는 제3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난 아닐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 마음의 이순이는 영수다. 행동의 패턴이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철이 영자의 마음을 물어볼 때만 해도 상철이 이렇게 손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자의 희대의 소리를 딱 듣고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영식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 이후에 우리 영자가 계속해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한 명으로 시작된 거죠? 라고 하면서 영식과의 그 인연을 스스로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되고 옆에 있는 상철의 표정이 정말 볼만해지거든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굉장히 썩어 들어가면서 이게 맞나 하는 이제 이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상철이 물어보거든요. 자, 이순이 데이트를 해야 된다면 그럼 누굴 하실 겁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영자가 바로 저 영수님이라고 탁 때리고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입술을 긁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상철이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제 추측이긴 한데 충분히 일반적인 대중들인 탐정님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영식한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듣고 있는 영식은 아직 표정에 변화가 없긴 해요. 그냥 가만히 쭉 듣고 있는데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옥순과 또 광수 그리고 영수가 추가로 합류하게 되고 옥순이 영수에게 대화 신청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표정이 순식간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야, 이거 이제 어장 시작하는 거 아닌가? 영식을 사이에 두고 또 영식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자는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어떤 곡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에 대한 힌트를 이전 화에 여러 가지 장면들을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높은 이유, 즉 핵심적인 장면이 이제 어디라고 보냐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영수는 그렇게 얘기했죠. 다음 데이트 신청은 자기가 할 거다. 다음에 어디 가자. 뭡니까? 영수는 그 당시에 영자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영자가 영수에 대해서 아니 처음에는 마음이 없네 어쩌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자가 인터뷰 장면에서 영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더 안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처음엔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순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영수에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봐도 외적으로 나쁘지 않아 괜찮네. 그리고 그런 남자가 이렇게 따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첫째 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민 끝에 그리고 영자도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충분히 관심을 가졌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쳐다봤죠. 그 거실대에. 둘째 날 때 말이죠.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남자가 나에게 어쨌든 데이트 신청을 했어. 대화 신청을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어. 말하는 거는 조금 네 가지가 없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자가 조금씩 궁금증이 커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영수에 대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왜 영수에 대해서 이와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는 자기 속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고양이 상이라는 말도 그렇고 되게 모호하게 그래서 이때 대화했을 때만 해도 그 모호함의 정도가 쭉 떨어진 거예요. 얘가 날 좋아하네? 나는 알 수 없는 남자. 27기 영수처럼 속을 모르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날 좋아한다고? 에이, 뻔하네? 라고? 플러스? 나한테 말하는 태도 왜 그래? 라고 쭉 떨어졌다가 다시 그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의 순자는 껌딱지처럼 영수 옆에 탁 따라붙지 않습니까? 말로는 영철이라 하지만 영자일 거라고 제가 봤었고 실제로도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이와 같이 많은 여성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영수에 대해서 다시 감정이 피어오른 것 같아요. 즉 영자가 급격하게 흔들린 지점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자는 궁금할 것 같아요. 분명히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했어. 나한테 대화를 한다고 했어. 근데 왜 나한테 대화 안 해?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거야? 이때처럼 말이야. 자신감 있게 좀 나한테 밀어붙여줘. 그래야 나도 너랑 대화를 하고 나서 영식한테 계속 고를 할 건지 아니면 은연중에 나도 처음에도 좀 끌렸던 너도 한번 고를 해볼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아니 말로는 알아본다 해놓고는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라고 답답해한과 동시에 그 답답함이 다시 관심과 호기심으로 막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일관되게 관심을 표명했던 영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에이 뻔해. 날 좋아하는 건 알겠어. 마치 우리가 권태기에 들었던 남녀의 관계처럼 그래 그렇구나. 근데 특별한 건 없네. 뭔가 좀 짜릿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갑자기 의외의 뭔가 반응을 보이거나 그런 건 없네. 호기심이 들지 않네. 좀 설레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거는 권태기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겪어봤기 때문에 권태기에 불과할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이 떠난 건지는 영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겠으나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식과 영자의 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굳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영수의 애매모호한 행동이 관계에 충분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되돌려 놓는가가 영식의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5화 예고편에서 영식과 영자의 데이트 장면에서 이것도 편집 신공일 수 있겠지만 현재 보여진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영자가 조금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영자의 행동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27기 정숙님과 영수는 27기 영수 요 두 사람의 관계가 흡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진짜 어이가 없었죠. 초반에는 장거리니 뭐니 하면서 영수는 정수한테 데이트 신청하지도 않았어. 첫인상을 골라놓고 말이죠. 정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휴 하면서 이제 상철한테 갔다가 또 상철이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다시 후반부에 급 드리프트를 해서 진짜 8화 때인가 9화 때 급 드리프트를 해서 7화 때 장면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이때 두 사람 관계가 급격하게 진전이 돼서 이때까지 잘 지냈던 영철이나 광수는 다 쳐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은 저는 영자의 마음이 지금 27기 정숙과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흔들리는 거죠, 계속해서. 어쨌든 매력적이니까 키고 잘생기고 외적으로 조금 끌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영자가 영식에게 확신을 줬다, 더 안 알아봐도 될 것 같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다른 기수들에서는 이 말을 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관계가 흘러갔지만 이번은 조금 예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영수에게 틀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플러스 설령 영식이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영식도 자기가 보고 있는 앞에서 대놓고 영수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나, 저는 영자가 충분히 진짜 자기 진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순히 영수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닌 이렇게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오래 갈 수 있을까? 라고 한 번은 좀 자기 생각을 점검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는 27기 정숙이 27기 영수와 잘 안 된 이유와라도 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식이나 영수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영자가 나중에 방송을 보고 내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네? 내가 안 보이는 데서는 그래 어쨌든 영자가 영식에 대해서 영식 앞에서 나? 영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네? 저렇게 흔들릴 정도네. 근데 말이야, 영자가 나랑 잘 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저렇게 내 얘기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라는 의문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이는 영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내 앞에서 저렇게까지 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까지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얼마큼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영자의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어장이라고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행동은 두 남자 모두에게 저는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관계는 끌림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끌림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기반 관련해서 현장 일을 오래 해보신 영자님이야말로 가장 잘 아시는 분야이지 않을까요? 영자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비록 영식에게만 말했지만 동시에 영수에게도 기반을 완전히 흔들게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 있어요. 영수는 언젠가는 나 또한 저렇게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리뷰를 하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황금률을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영자님 앞에서 영식이나 영수가 이런 식으로 나는 인터뷰 때 영자님을 고르긴 했지만 내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은 조금 영수님한테 이순이는 영수님을 택할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된다면 영자님 기분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님은 인터뷰에서처럼 확실하게 확신을 줬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확신을 준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영수라고 하는 딴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즉 자기도 모르게 내적인 긴장감이 풀어진 건 아닐까요? 그 이유가 이번 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자 이거 어장 아닌가? 라고 의심하게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영자는 왜 그러면 영식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녀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충분히 영식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리거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높은 가능성, 한 60%의 가능성은 다시 영수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수가 자기를 고르지 않고 막상 순자를 고르는 그 순간 화도 났겠죠. 분명히 나한테는 데이트 신청하고 내가 마음에 있다고 해놓고는 왜 딴 사람을 고른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저번 시간 때 영호가 영숙을 고르지 않고 현숙을 고른 이유, 어느 정도 영숙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됐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녀를 흔듦으로써 더 마음을 굳히게 하는 그 전략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영수는 역설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순자를 고른 그 행동이 의도치 않았지만 영자를 흔들어버린 거죠. 그게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자가 다시 없던 마음에 불씨가 지펴져서 영수? 분명히 나한테 대화한다고 했는데 자꾸 마음이 생기네? 궁금하고?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나 좋아한다 했잖아. 그럼 나랑 한번 데이트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영자도 한 번쯤은 그래 한번 데이트를 해보고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대화도 안 해보고 끝나는 건 아쉽다 라는 마음에 여전히 미련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영호가 영숙을 흔들었던 그 전략처럼 대놓고 말을 함으로써 영식에게 더 분발해 라고 약간은 조금 간이 좀 커진 리버가 이제 빅빅해진 그 행동을 한 게 아닐까 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영식은 이제 극도로 흔들리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되나라고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려고 낯설 출연을 했나 자괴감 들어라는 말처럼 말이죠. 혹은 그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좋은지를 영자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자, 어느 쪽을 택할지는 우리가 다음 화 때 모습을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쪽 가능성,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에서 두 번째 가능성의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요. 영자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어쩌다 보니 한 사람을 되었다라는 말은 저는 되게 생각보다 영식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대방이 자기를 골라주고 진짜 일편단심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는데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을 정해줬어 라고 말하게 되면 영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게 그렇게 벼슬인가? 그렇게 권리인가? 라고 말이죠. 영자가 그냥 순간적으로 실언을 했다고 쳐도 아다라고 어다는 것처럼 말에 있어서는 조금 다듬어야 되지 않았나? 좀 비판적으로 저도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 영호랑 1대1 대화를 할 때는 영식에게 확신을 가졌다. 좀 강력하다라고 선 그어놓고는 자, 그 이후에 선택 장면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힐끗힐끗 보고 미련을 두고 여지를 주는 게 맞나요? 맞을까요? 비록 영수가 데이트 신청을 한다 해놓고는 안 했기 때문에 영자가 애매모호하게 구는 것도 틀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영자도 따로 영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밝힌 적이 없죠. 영호에게는 밝혔지만 영수에게는 밝힌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이해하긴 하지만 영호와 영수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부분, 그리고 또 영식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다는 부분, 또 막상 영식에게는 말을 좀 거칠게 함부로 했다는 부분에서 영자가 조금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송을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생각해보니까 영자가 인터뷰를 해서 나는 마음이 이렇다라고 밝힌 장면이 안 나오긴 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밝히거든요. 뭐 순자는 영수일 때, 그래도 난 영수 뭐 이런 식으로 밝힌다거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자는 제가 돌이켜봤을 때 인터뷰하는 장면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일부러 제작진이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숨긴 것도 있긴 하지만 영자가 정말로 영식과 끝까지 지금 이 감정선으로 잘릴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영수에 대해서 말은 더 안 알아봐도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신체 언어라든가 미세하게 쳐다본다거나 순간 영수가 옥순과 대화를 하러 나갔을 때 떨떠름한 표정을 영식 앞에서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녀의 실제 속마음의 무의식적으로 끌림이 머리와 지금 충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웬만한 경우 이런 경우는 관계가 둘 다 잘 안 되거나 결국 끌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제가 쭉 그 연애 프로그램을 리뷰하면서 봤을 때 모습이라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영자 그러면 5화 때 또 어떻게 행동을 할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장 여부는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확신은 긴장을 낮추고 모호함은 긴장을 유지합니다. 인간은 종종 안정적인 사람보다 나를 완전히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관계에는 획득해야 할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연애 프로그램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직장과 권력관계, 인간관계 전반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확신을 너무 빨리 주는 사람은 관계의 주도권을 잃고요. 애매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의 심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결국 신뢰의 기반을 잠식합니다. 끌림과 기반,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는 오래가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제 생각에 모두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달아주세요. 다음 동영상은 아마 이제 4화를 전반부, 후반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